회사가 있었습니다. 16년 전에 설립된 회사예요. 자, AVML 캐피탈이라는 회사가 16년 전에 두바이에 본사를 두고 영업을 했는데 헤지펀드 회사로 출발했어요. 헤지펀드 사모펀드는 100억 이상의 자금을 투자자로부터 투자받는 회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100억 이상 투자를 받는 회사예요. 자, 헤지펀드 사모펀드는 투자받는 방식은 동일한데 투자하는 목적이 다릅니다. 사모펀드는 기업 사냥하는 회사예요. 기업 사냥. 사모펀드. 헤지펀드는 금융상품에 투자해서 월 20%대 수익을 주는 회사를 헤지펀드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우리 회사가 16년 이렇게 영업을 해왔는데 2020년도가 됐어요. 자, 금을 가지고 12년 동안 실물 거래를 하는 AVML 캐피탈이 프로젝트 S라고 하는 회사를 인수하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2020년도에 세상이 바뀌었어요. 보니까 헤지펀드, 사모펀드 해가지고는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플랫폼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게 세상의 화두가 돼버렸어요. 4차 산업혁명 들어보셨죠? 네. 자, 4차 산업혁명이 뭐예요? 4차 산업혁명은 사람이 뇌로 판단하던 일을 AI가 판단하게 만드는 것, 그게 4차 산업혁명입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X라는 회사는 인공지능 트레이딩 보수로 전 세계에 1등을 하던 회사예요. 프로젝트 S라는 회사는 그 회사를 작년 4월, 5월 달에 인수한 겁니다. AVML 캐피탈에서. 그러니까 AVML 캐피탈, 프로젝트 S가 합쳐져서 이제 뭔가 인프라를 구축을 해야 되는데 AVML 캐피탈 헤지펀드 회사 법인 가지고는 회원 모집이 안 되죠. 그러니까 뭘 만든 거예요? AVML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AVML 인터내셔널은 AVML 캐피탈에서 100% 지분을 가지고 작년 5월 달에 만든 마케팅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 회사는 특징이 뭐냐? 금 가지고 사업을 16년째 하고 있어요. 금. 그리고 트레이딩하는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세계 탑입니다. 프로젝트 S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탄생된 회사가 AVML 인터내셔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AVML 인터내셔널은 2023년 두바이에 등록된 거예요. 작년 5월 달에 등록된 AVML 캐피탈의 자회사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AVML 캐피탈은 2008년도부터, 즉 16년 전부터 헤지펀드 회사로 두바이에서 출발한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AVML 캐피탈은 16년 전에 뭘 가지고 사업을 했다고 했어요? 금을 가지고 사업했다고 했어요. 금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안전한 안전자산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그리고 국제 정세가 지금 굉장히 어렵잖아요. 막 전쟁도 나고 막 그렇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금이라고 하는 안전자산은 장기적으로 그 원금 자체가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네, 저희 회사가 금 가지고 사업을 16년째 하고 있는데 탁월한 선택이었죠. 몇 년 전에 금 2톤을 사서 두바이 최대 은행에다 예치를 해놨어요. 그게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겁니다. 금을 현재 보유하고 있는 양이 2톤이에요. 장기 예치해놓은 게 2톤입니다. 그리고 10년 지나서 이자를 받다가 10년 후에는 저 금의 가치가 2배 정도 올라가지 않겠어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저희가 작년 8월 달에 80명이 선정돼서 두바이에 저 금이 있는지 없는지 저걸 확인하러 갔다 왔어요. 본사에. 그래서 그때는 저 금괴 1kg짜리를 50개 꺼내다가 우리한테 보여주고 은행에서 금 2톤을 보관하고 있다는 증서를 우리한테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우리 전체가 다 본 거죠. 80명이. 근데 이번 달에 프로모션을 하고 있습니다. 7월이나 8월 달에 저희들이 두바이를 갑니다. 그때는 대한민국만 갔어요. 대한민국 사람이 제일 많았으니까. 지금 10개국이 다 같이 갑니다. 자, 두바이에 가서 저 금괴를 확인하러 가는 거예요. 그럼 한 200명이 간다. 그러면 200명이 은행 들어가서 금괴 확인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잖아요. 자, 그래서 투자를 가장 많이 하신 분, 세 사람 골라서 경찰 이렇게 옆에 탁 차고 가잖아요. 이렇게 은행 관계자하고 경찰하고 우리 세 명하고 딱 가가지고 은행 가서 이제 금고 딱 열어가지고 우리 거 2톤 들어가 있는 거 쫙 구경시켜주는 거야. 그 세 명 안에 제가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들었겠죠. 들었어요. 제가 한 계정으로 30만 달러 했으니까 저 들어가겠죠.
한 계정이 30만 달러. 거기 가려고 30만 달러 한 거예요. 3명이에요. 그래서 3명은 두바이 갈 때 11시간 비행 타는데 비즈니스 타고 갑니다. 그래서 저 비즈니스 이제 확보해놨죠. 저기 들어가는 거는 의심이 제일 많은 사람 우리 컨텐츠 해가지고 그 사람을 제가 넣어주려고 두바이 가기 전까지 의심 제일 많은 사람 있죠. 그분 우리 공통으로 선정해서 그분을 제가 집어들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사업자 3명이 들어갈 건데 한국에서 1명 들어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일본이 1명 들어갈 거고요. 왜냐하면 일본이 한국 매출보다 지금 더블이에요. 더블. 한국보다 매출 2배가 더 많이 떠요. 일본이. 그러니까 지금 대리기 한국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일본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이제 우리 작년 같은 상황이에요. 막 불붙어가지고 하는데 일본은 그 빠따가 크잖아요. 10,000달러, 20,000달러 이런 거 없어요. 10만 달러부터입니다. 일본. 그래서 매출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일본 사람, 한국 사람 또 한 명 누구 가겠죠 이렇게 그 사람이 딱 하는데 우리 대전 이 한국 팀에서는 의심이 제일 많은 사람을 제가 딱 선정해서 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갔다 왔으니 그분이 얘기하면 믿을 거 아니야. 믿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금을 이렇게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자, 지금까지 우리 회사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소개를 드렸어요. 그래. 좀 지나면 이거 다 잊어버리니까 우리 회사 소개를 1분짜리 영상을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중동의 금융허브 아랍에미리트의 왕권 보석 AVML 인터내셔널은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한 중동의 헤지펀드 AVML 캐피털의 자회사입니다. AVML 캐피털과 2022년 아시아의 라이징 스타 프로젝트 S의 기업 간 통합으로 AVML 인터내셔널은 아직 더 큰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적의 수익을 제공하는 다양한 산업 간 제품을 제공하는 초월적인 투자 플랫폼을 만들고자 합니다. AVML 인터내셔널은 전 세계적으로 선진적인 독점 수익 생성 시스템과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디파이 중개, 상품 중개, 암호화폐 AI 트레이딩, 외환 분석, 산업에서 경쟁사의 95% 이상을 앞지르는 성과, 세계적인 무한한 기회를 탭하세요. 하나의 플랫폼에서 모든 것을 손쉽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새로운 시작을 위해 AVML 인터내셔널에서만 가능합니다. 1분짜리 영상인데 할 얘기는 다 했죠, 그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회사 소개였어요. 우리 회사가 하고 있는 아이템은 트레이딩을 하고 있습니다. 트레이딩. 어떤 트레이딩을 하겠어요? 금 갖고 트레이딩 하겠죠. 이 회사는 금 갖고 16년 사업을 했으니까, 그죠? 네. 금 갖고 트레이딩 하는 게 우리 회사가 지금 하고 있는 20가지 일 중에 지금 가장 핵심적인 일이 금 트레이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트레이딩이 뭐냐? 볼게요. 주식, 채권 따위를 단시간 내 사고 팔아서 수익을 내는 일을 트레이딩이라고 한다.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자, 비트코인 하나 사놓고, 자, 300만 원에 사놓고 이거 3억 갈 때까지 기다린다. 그 트레이딩이라고 해요, 안 해요? 합니다. 그 부동산 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냥 투자예요, 투자. 그죠? 트레이딩이라는 것은 오늘 10번, 20번 팔고 사고 해서 순간적인 차익을 실현하는 거. 이걸 트레이딩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는 트레이딩이라고 하는 거 이걸 지금 4년째 하고 있어요. 이 4년 동안 했던 이 트레이딩을 하기 위해서, 골드 트레이딩을 하기 위해서 12년을 준비한 거야. 12년간 실물을 거래해보고 12년 동안 거래했던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4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우리 회사가 트레이딩 하고 있는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트레이딩 한 거 보기 전에 사업 환경이에요. 지금 현재는 코인의 시대예요. 코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코인 전 세계 1위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렇죠. 그리고 3위가 테더라고 하는 코인이에요. 그리고 그다음 네 번째가 뭐예요? BNB 코인이에요. BNB 코인. BNB 코인은 아이템으로, 그러니까 이 거래소 코인으로는 세계 1위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는 코인을 기반으로 한 사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자, 세상이 바뀌었다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회사가 2008년도에 두바이에 본사를 세웠을 때는 이런 회사들이 없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뭐 페이스북, 구글, 아마존 이런 회사 없었다니까. 이런 회사가 있긴 있었지만 이 안에 들지 못했어요. 30년 전에는 아예 없었고, 삼성전자는 있었죠. 30년 전에도 하이테크 기업으로 잘 나가던 회사인데, 우리가 30년 전에 보도 듣도 못했던 회사들이 지금 세상을 다 지배하고 있다. 이 친구들이 뭐냐면 3차 산업혁명, 인터넷 혁명이라고 하죠. 3차 산업혁명을 이끌었던 사람들이 지금 전 세계 기업을 지금 다 운영하고 있어요. 이들이 인터넷 혁명에 맞추어서 나온 게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해서 만든 플랫폼을 기반으로 전 세계 시가총액 10위권 회사 중에 무려 8개 회사가 시가총액 그 6위권 안에 다 들어가 있어. 이 플랫폼 만든 기업들이. 자, 그러니까 AVML 캐피탈이 이걸 12년 하다 보니까 세상이 바뀐 거야. 플랫폼을 하고 있는 기업과 하지 않고 있는 기업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하고 있는 기업, 성공한 기업들은 뭐든지 하면 다 성공하는 거예요. 그 플랫폼 속에 집어넣으면. 근데 플랫폼을 하지 않고 있던 기업들은 이제 잊혀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AVML 캐피탈이 현재로 만족한다면 그냥 지금처럼 헤지펀드 하고 금 트레이딩으로 돈은 벌겠죠. 근데 이 사람들은 목표가 있었단 말이에요. 두바이로 갈 때. 전 세계 금융권에 획을 긋는 기업이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갔는데 세상이 이렇게 바뀌니까 바뀌는데 수능에서 바뀌어야 되죠. 그죠? 회사 경영 방식이. 그래서 2020년도에 AVML은 금융 플랫폼을 만들기로 결정합니다. 금융 플랫폼을. 자, 금융 플랫폼을 만들기로 결정했는데 플랫폼을 만들려면 세 가지의 선결 조건이 있어야 돼. 그건 뭐냐면 자금이 있어야 됩니다. 자금. 그것도 수천억에서 수조 원의 자금이 있어야 돼. 그 플랫폼에 쏟아볼 자금이 수조 원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자, 두 번째는 그들이 하고자 하는 분야에 95%를 능가하는 기술력이 있어야 됩니다. 기술력이. 자, 이 두 가지는 AVML이 12년 동안 하면서 갖췄다고 본인들이 판단한 거예요. 자, 세 번째, 마지막 퍼즐이 뭐냐면 인프라예요, 인프라. 이 플랫폼 속에 몇 사람의 인프라를 이 안에 집어넣을 것이냐. 그것도 빠른 시간에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자, 카카오톡이 빠른 시간에 2천만 명을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 플랫폼 안에. 그래 성공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빠른 시간에 그 플랫폼 속에 인프라를 집어넣기 위해서는 이게 앞서 나간 사람들, 선두주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똑같은 방식을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레퍼럴, 추천을 통해서 인프라를 모집하기로 2020년도에 AVML 캐피탈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결정을 해서 아까 보여줬던 게 뭐예요? 자, 2020년도에 AVML 캐피탈이 어마어마한 결정을 하죠. 프로젝트 S라고 하는 기업을 인수하게 되는 겁니다. 자, 프로젝트 S는 트레이딩하는 분야에서는 인공지능의 선두주자였어요. 그때 최고였어요. 그리고 프로젝트 S는 이 거래소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 인프라를 1년 동안 구축해 놓은 회사였어요. 근데 매출은 전 세계 500억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있어봐야 500억밖에 안 되는 거죠. AVML 입장에서는 500억은 리스크로 보지 않는 거예요. 500억 정도는. 그러니까 프로젝트 S의 이 AI를 보고 인수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AI 이 프로젝트 S라고 하는 회사에 속해서 1년 동안 일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작년 5월에. 그래서 AVML 그 캐피탈로 회사가 인수되면서 저희들도 AVML의 식구가 됐던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프로젝트 S까지 하면 지금 2년 동안 사업을 한 것이고 AVML 캐피탈에 속해서 일을 한 게 1년이 된 거다. 그런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저희가 1년 동안은 작은 회사하고 일을 했잖아요. 뭔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회사 아이템, AI 트레이딩하는 그 기술력 하나 보고 저희들이 1년 동안 같이 일을 했어요. 그리고 1년 동안은 AVML 캐피탈이라고 하는 대기업하고 일을 해봤어요. 대기업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도 1년 경험하고 여기도 1년 경험했으니까 AVML 캐피탈하고 일할 때 우리가 얼마나 차원이 다른지를 우리 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정말 차원이 다른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대기업하고 지금 마케팅을 하고 있다. 이들이 플랫폼을 만드는데 짧은 시간 동안 인프라를 구축하지 길게 가지 않아요. 그죠? 2년 안에 20만 명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거기에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20만 명 들어가는 그 초입에 우리가 만나기 때문에 20만 명 인프라를 만드는데 우리가 기여하면 우리한테는 엄청난 기회가 오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100% 지분으로 AVML 캐피탈에 지금 지분을 가지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트레이딩이란 단기간에 주식이나 채권 따위를 팔고 사는 일을 얘기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자, 사업 환경 말씀드렸어요. 이제는 플랫폼 일치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자, 전 세계에 트레이딩이라고 하는 거, 돈을 투자하는 그 투자처에 애플의 주식도 있을 테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주식도 있을 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시가총액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전 세계 금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골드 시장이 애플의 10배 정도 5배 정도 시장이 돼요. 그러니까 이 금이라고 하는 게 1조 5천억 정도니까 엄청난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거죠. 그죠? 우리는 이걸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AVM의 플랫폼은 AI를 기반으로 하는 금융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 각종 이 금융 쪽에 사람의 두뇌로 하고 있는 일들이 많죠. 주식 투자도 옛날에 누가 했어요? 사람이 했잖아요. 그 주식 투자를 팔고 사고 하는 트레이딩을 전담하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펀드 매니저 그러잖아. 펀드 매니저. 그래서 90년도, 2000년도에는 펀드 매니저면 최고의 직업으로 생각을 했어요. 최고 연봉자이기도 했고요. 근데 이제는 AI가 그 일을 다 대처한다는 거예요. 주식 트레이딩, 주식을 팔고 사는 것도 다 AI가 그 대체를 하고요. 우리가 하고 있는 선물 쪽도 이제 AI가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AI, 사람이 하던 일을 AI로 바꾸는 금융 플랫폼을 현재 구축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그 플랫폼을 만드는데 세 번째 인프라를 레퍼럴, 추천이에요. 레퍼럴 추천이라는 뜻입니다. 레퍼럴에 기반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2020년도에. 그래서 프로젝트 S라고 하는 레퍼럴 기반으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던 회사를 그대로 인수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AI를 처음 본 건 언제냐면 알파고라는 놈이 화제가 됐을 때예요. 지금 벌써 한 6, 7년 됐죠. 이제도 그죠? 이슈를 봐도 낸 거예요. 봐도. 자, 이 알파고라고 하는 거는 AI인데 그 바둑을 두는 AI예요. 바둑을 두는 AI. 누가 만들었어요? 알파고. 알파고 구글에서 만들었어요. 구글. 그러니까 전 세계 지금 현재 AI 분야에서 1등이 어디예요? 구글이에요. 구글은 회사에 명운을 걸고 저기다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 초대 기업이 AI 쪽에 회사에 명운을 걸고 투자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구글을 따라갈 수 있는 회사는 없어요. AI 쪽에. 근데 구글은 바둑 두는 AI, 자동차 만드는 AI, 뭐 하는 AI, 전 분야에 걸친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글은. 근데 우리 회사는 뭐만 하는 거예요? 트레이딩 하는 AI만 하는 거예요. 구글하고 경쟁이 아니에요. 트레이딩 하는 쪽에서는 구글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기고 있고. 그죠? 각종 채권이나 주식을 팔고 사고 하는 이 금융 쪽에 트레이딩 하는 AI 쪽은 우리 AVML이 단연 1등이다. 전 세계 1등하고 있는 회사를 인수했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AI라고 하는 건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AI는 만들어지면 학습 능력을 가지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학습 능력. 근데 인지 능력은 없어요. AI는. 인지 능력은 없어요. 그러니까 AI가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를 인지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체득한 지식을 데이터로 만들어서 AI한테 인식시켜줘야 되는 거야. 인지시켜줘. 인지 능력은 없으니까. 전쟁이 날 것 같아. 지진이 날 것 같아.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미국하고 저 사우디하고의 관계가 지금 안 좋아질 것 같아. 이런 걸 제가 예측을 못 한다니까. AI는. 그건 사람이 인지해서 얘한테 학습을 시켜줘. 그 인지를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AI라고 하는, 지금 밖에 가면 다 AI라고 하죠. AI 수도 없이 많잖아요. AI의 차원이 하늘과 땅이라는 거예요. 학습 능력의 차이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구글의 AI하고 밖에 있는 시중에 있는 회사들이 만든 AI하고 학습 능력은 비교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마케팅하는 회사가 알파고 2를 만들어서 바둑을 둔다 그러면 저하고도 져요. 걔는 학습 능력이 없기 때문에. 뭔 얘기인지 아셔요? 똑같은 AI가 아니라는 거예요. 학습 능력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학습 능력도 차이가 많이 나죠. 서울대 법대 가는 친구도 있고 한남대 농대도 못 들어가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게 학습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AI 그러면 뭐의 능력의 차이가 있다? 학습의 능력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같은 AI지만.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학습 능력이 뛰어나더라도 인지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때까지 체득한 인간의 지식이
얼마큼 뛰어난가도 되게 중요하답니다. 자, 우리 회사는 AI로 트레이딩을 하잖아요. 그죠? 자, 선물을, 금 트레이딩을 하는 AI를 만들어 놓고 얘한테 인지를 시켜줬는데 12년 동안 골드를 현물로 트레이딩을 그 사고 팔았던 경험이 있잖아요. 실물로 3년을 했던 경험이 있죠. 그 15년의 노하우를 데이터화해서 우리 AI한테 이걸 학습시킨 거예요. 그걸 학습을 시켜가지고 작년 8월 1일 날 사람이 하던 트레이딩을 뭘로 바꿨어요? AI 트레이딩을 바꿨어요. 놀랄 일이 벌어진 겁니다. 사람이 3년 동안 해서 수익률을 1%, 2%로 끌어올리기 어려운데 무려 수익률이 한 15% 올랐어요. 승률은 한 30% 이상 올랐습니다. 그 짧은 기간 동안. 그죠? 놀라운 일이죠. 자, 그걸 한번 볼게요. 놀랍다. 자, 우리 회사가 만든 트레이딩하는 AI를 ADTB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ADTB. 그래서 Automatic DeFi Trading Bot 이렇게 돼 있고, 우리 그 AI가 트레이딩하는 모든 것은 어디에 담겨 있어요? myfxbook.com에서 우리가 3년, 4년치의 모든 결과를 지금 다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래하고 있는 것은 메타포를 통해서 우리가 매일 보고 있지만 지난 4년간의 기록을 여기서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myfxbook.com에서 지난 4년 동안 우리 회사가 사람이 트레이딩한 그 3년간의 기록, AI가 트레이딩한 8개월간의 기록을 다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우리 그 AI는 매일매일 우리 트레이더들이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저 데이터라고 하는 건 뭐에 근거한 거예요? 금값이 어떤 경우에 변하는지를 우리 회사는 잘 알고 있잖아요. 금거래를 12년 하고 나서 시작한 거니까. 우리 3년 동안 실제 사람이 트레이딩 해봤잖아요. 그걸 기반해서 데이터를 매일 수집해요. 오전과 오후 데이터화해서 분석해서 AI한테 업데이트를 시킵니다. 하루에 2번씩. 그걸 기반으로 우리 AI가 트레이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ABM 인터내셔널. 어떤 회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수익 시스템이 확실한 것. 내가 투자한 돈은 어디에 있을까요? 아레나 트레이딩에 있죠. 그죠? 내가 투자한 돈. 자, 보겠습니다. 자, 실물이 있고 선물이 있어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드리는 거야. 기존에 있는 분들은 너무나 쉬운 얘기죠. 초등학교 1학년 같은 그런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자, 실물이 있고 선물이 있습니다. 자, 실물은 뭐냐? 금덩어리 자체. 주식. 삼성전자 한 주를 샀어요. 전산 속에 있지만 주식이 있는 거 알고 있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코인. 비트코인 하나 샀어요. 이더리움 몇 개 샀어요. 코인, 채권, 원유, 농산물. 자, 이거는 물건 자체를 사는 거죠. 금덩어리 하나를 사는 거예요. 그죠? 우리 회사가 금덩어리 1톤을 샀어. 1톤을. 그러면 이 금덩어리는 그냥 사가지고 은행으로 이렇게 바로 가는 거예요. 거기다 이렇게 트럭 대고 실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어쨌든 물건을 산 거잖아요. 그죠? 이 물건 산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물건을 투자하는 이유는 수익을 내기 위한 거지 손실을 내기 위해서 물건 사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자, 수익이 나려면 오로지 뭐가 해야 돼요? 가격이 상승하는 일밖에 없어요. 가격 상승하는 일밖에. 가격이 상승해야 돈 버는 거잖아. 예. 가격이 떨어지면 무조건 손해죠. 예. 누구나. 그죠? 자, 수익이 나려면 가격이 상승하는 길밖에 없어요. 가격이 하락하면 실물은 무조건 손해입니다. 손실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자, 그런데 손실이 났다 해서 그 손실이 구현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팔지 않고 그대로 갖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금덩어리를 1억 주고 샀는데 이게 5천만 원 됐어. 안 팔고 갖고 있으면 금덩어리 변하지 않잖아요. 예. 근데 언젠가는 금덩어리가 1억 5천 될 수도 있잖아. 그럼 다시 수익이 되는 거죠. 예. 실물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가격이 올라야 상승이지만 가격이 하락했다고 해서 손실이 구현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청산하지 않으면 언젠가 다시 수익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는 거예요. 그게 실물이에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자, 선물은 뭐냐면 이 실물의 가격에 투자하는 거예요. 실물의 가격에. 금덩어리를 사는 게 아니라 금덩어리 가격이 오를 것 같아, 내릴 것 같아 내가 판단해서 오를 것 같은 데다 투자하거나 내릴 것 같은 곳에 투자하면 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예. 그래서 선물은 물건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가격에 투자하는 거예요. 미래 가격에 투자하는 거예요. 자, 선물은 실물, 금덩어리 이 가격이 실물 가격이 오를 거냐 떨어질 거냐, 코인 값이 오를 거냐 떨어질 거냐, 원유 값이 오를 거냐 떨어질 거냐를 판단해서 투자를 파생 상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실물의 가격 변동에 투자하는 거예요. 가격 변동.
자, 그런데 가격이 상승할 것 같아. 그걸 바이에다 투자하면 되는 거예요. 바이. BUI 돼 있죠? 바이에다 투자하면 아, 가격이 오를 것 같아. 여기다 내가 투자하는 거야. 근데 실제 가격이 올랐어. 그럼 뭐가 돼요? 수익이 되죠, 당연히. 그죠? 근데 가격이 떨어질 것 같아. 거기에 투자하는 걸 셀이라고 하는 거예요. 셀. SEL, 셀. 가격이 떨어질 것 같은데. 자, 근데 셀에 투자했는데 가격이 떨어졌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돈 벌지. 수익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는 가격이 올라도 수익이 되고 가격이 떨어져도 수익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양방향인 거예요. 올라가도 돈이 되고 떨어져도 돈이 되는 상품을 선물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선물은 예측이 빗나가면 가격이 상승하는데도 손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금값이 올라갈 것 같아서 오른다 해다 돈을 투자했어. 근데 금값이 떨어졌어. 그럼 손실 나는 거야. 금값은 올랐지만 손실이 되는 거죠. 자, 금값이 떨어질 것 같아서 떨어진다 해 투자를 했어요. 근데 금값이 올랐어. 그러면 이거 손실 나는 거야. 가격이 올라도 손실, 내려도 손실일 가능성이 있는 이 상품이 선물이다 이거예요. 자, 선물. 자, 그런데 이제 수익이 났을 때는 상관이 없어요. 바이든 셀은 손실이 났을 때가 문제. 손실이 났을 때. 손실이 났는데 실물 같으면 내가 이걸 청산하지 않으면 그 손실이 구현되는 건 아니잖아요. 기다릴 수 있잖아. 근데 선물은 기다려 주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한 10% 이상 빠지면 강제 청산돼 버려요. 없어져 버려. 제로가 돼 버려. 그죠? 제로가 돼 버리면 모든 것이 다 날아가고 원금이 다 소진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물이라는 게 얼마나 위험한 상품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선물은 철저하게 정확한 정보, 데이터가 중요한 거예요. 정확한 예측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정확한 예측이. 그럼 세계 선물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실물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선물. 네? 선물이 많지. 선물이 훨씬 많아요. 투자니까. 선물은 하루에 1경 5천조가 거래되는 시장이에요. 하루에 1경이 또 5천조. 가요. 그럼 유럽의 그 많은 사람들이 금융에 투자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분들의 돈이 어디에 가 있는 거야 다? 선물에 가 있어. 선물에. 이 위험한 상품에 가 있다. 또 아니면 뭐니까 뭐. 선물에. 자, 그런데 한번 보자고요. 자, 우리 회사가 이 선물 거래를 하는데 어떤 거래를 하냐면 한 번에 투자를 해서 100달러를 딸 수도 있겠죠. 한 번에 투자해서. 그죠? 자, 100달러를 딴다는 것은 100달러가 가격이 오른다에 투자했으면 가격이 100달러만큼이면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 중간에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올라가다 떨어질 수도 있죠.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100달러를 따려고 하는 거는 위험을 이만큼 감수해야 되는 거죠. 100달러를 따는 거죠. 그죠? 근데 한 번에 100달러를 따는 게 아니라 1달러를 따려고 한다면 요만큼은 변수가 적은 거죠. 그러니까 1달러씩 따는 건 100달러 따는 것보다 100배 쉬운 거예요. 뭔지 이제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 번에 100달러를 따는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한 번에 거래해서 1달러씩을 100번 따겠다는 거예요. 100번. 1달러씩을 100번 따면 똑같이 100달러를 따는 거죠. 자, 근데 여기 전제될 게 있어요. 그럼 다 이렇게 하지. 이렇게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승률이 뒷받침이 안 되면 이걸 못하는 거예요. 승률이. 내가 이번 거래에 1달러 따고 그 다음 거래에 또 1달러 따고 할 수 있다는 보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1달러 이러면 어떻게 할 건데. 그 다음에 또 1달러 이러면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이걸 못하는 거예요. 이건 승률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는 높은 빈도수의 거래를 하고 있다. 많이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게 요만큼씩 손절, 익절을 요만큼씩 갖고 와서 하는 거예요. 바로바로 청산하고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볼게요. 자, AVML의 거래 실적이에요. 거래 실적. 자, 우리 회사는 실물을 지금 16년째 하고 있습니다. 실물을 12년 거래하고 2020년도 7월 1일 날 선물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자, 처음에 선물 거래할 때는 2020년도 7월 달에는 AI라는 놈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없었잖아요, AI가. 우리 회사에 없었잖아. 그러니까 누가 한 거예요? 펀드 매니저, 트레이더가 한 거예요. 펀드 매니저, 트레이더. 그죠? 이 전문가들이 우리 회사에 10명 정도 있잖아요. 트레이딩 팀장인 조원이는 우리 회사에 7년째 하고 있어. 7년째 근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7년째 근무한다는 건 선물 시작하기 그 이전부터 했다는 거죠. 그 친구가 했던 역할이 뭐겠어요? 금 거래하는 거 데이터 만드는 거지. 금이 어떻게 될 때 그 가격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거를 4년 5년 동안 데이터로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물 거래를 시작하기 위해서. 그리고
2020년도 7월 1일 날 드디어 계정을 두고 140억을 넣고 우리 조니가 팀장이 돼서 거래를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2020년도 7월부터 21, 22, 23 작년도 7월 30일까지 3년 1개월 동안 조니를 팀장으로 한 우리 트레이더들이 선물 거래를 했어요. 선물 거래를. 자, 우리 팀원들이 했던 선물 거래 방식을 시스템 트레이딩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뭐라고요? 시스템 트레이딩. 시스템 거래했어요. 시스템 거래. 자, 시스템 트레이딩은 뭐냐면 도표 보고 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각종 지표를 보고 하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컴퓨터의 도움을 받죠. 여러 가지 정보를 컴퓨터에 집어넣고 얘한테 분석시켜서 이렇게 보고 사람이 판단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뭘 보고 하는 거냐면 그래프 보고 하는 거래를 시스템 거래라고 하는 거예요. 시스템 거래. 자, 근데 우리는 이 처음부터 그래프를 봤어요? 아니면 실물에 대한 데이터를 먼저 만들었어요? 실물에 대한 데이터를 만들었잖아요. 그것도 12년 동안. 만들어 놓고 시스템 거래를 했더니 3년 1개월 동안 한 거래 성적이 월 30%대 수익을 냈습니다. 어느 달은 25%, 어느 달은 35%, 어느 달은 28%, 어느 달은 31% 이런 식으로 평균 따져서 30% 전후의 수익을 3년 동안 냈어요. 2020년도 7월부터 작년 7월 말일까지. 뒤에 주무시는 분들 이름 좀 적으세요, 빨리. 이름 빨리 적으세요. 숙박비 받아야 돼요. 자, 30%대 수익을 냈어요. 3년 동안. 3개월이 아니고 3년을 30% 수익 냈으면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엄청 잘한 거예요. 근데 수익을 엄청 잘 내서 잘했다 이게 아니고요. 3년 동안 거래한 걸 보니까 마진콜 당할 위험성이 한 번도 노출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진콜 근처를 한 번도 가지 않고 거래를 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선물은 수익을 많이 내는 건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저는 하루에 100%씩 수익을 여러 번 내봤어요. 여러 번. 100%씩. 근데 하루에 100% 수익을 내다 보면 그 100% 가는 과정 속에 내가 죽을 위험이 대여섯 번 있습니다. 죽게 하는 까무러치기 그 승부를 걸어야 되는 게 대여섯 번을 거치면 100% 수익을 내는 거예요. 근데 저처럼 죽느냐 사느냐를 5번, 6번 거치면서 100% 수익 내는 사람한테 돈 투자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내 돈이 어떻게 될지 알고 투자를 해요. 이 회사는 마진콜을 근처에를 한 번도 안 갔다는 거예요. 3년 동안. 매우 안전하게 거래했다는 게 3년간의 거래 기록 속에 다 나와 있습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자, 3년 동안 30% 수익도 잘 낸 건데 중요한 거는 안전성은 더 칭찬받을 만한 거예요. 자, 승률이 48%였어요. 승률이. 그리고 한 번도 오늘 진입한 거래를 다음 날로 넘긴 적이 없습니다. 3년 동안. 시스템 트레이딩하는 회사 중에 이런 기록을 가진 회사는 단연코 여기밖에 없다고 저는 장담할 수 있어요. 선물해본 사람으로서. 어찌됐든 시스템 거래를 3년간 이렇게 하다가 이 회사가 프로젝트 S라는 회사를 작년에 인수했잖아요. 그래서 5월 달에 인수했습니다. 5월 달에 인수해서 8월 1일 날, 작년 8월 1일 날 투입을 시켰어요. AI 트레이딩으로 바꿨습니다. 시스템 트레이딩을 뭘로 바꿨다고요? AI 트레이딩. AI 트레이딩을 바꾼 거예요. AI 트레이딩 바꿨어요. 바꿔서 지금 작년 8월, 9월, 10월, 11월, 1월, 2월, 3월, 4월 지금 8개월 했죠. 8개월 동안 지금 이제 9개월째 하는 거예요. 자, 9개월 동안 승률이 30%가 45% 이상으로 올랐어요. 박수 안 쳐요, 여기서? 사람이 3년 동안 해서 수익률을 1%, 2%도 못 올려요. 그래 안전하게 그런 거래를 하다 보면. 근데 수익률을 무려 45%. 근데 45% 이하의 수익이 나오질 않습니다. 최저가 45%. 지금은 50%에 육박합니다. 지금 수익률이. 45%를 지금 내고 있고 승률이 몇 프로 올랐어요? 48%였다 81%. 거의 30, 한 5, 6% 올랐죠. 이건 놀라운 겁니다. 놀라운 거. 우리 회사가 10번 거래를 결정하면 셀이든 바이든 우리 회사, 우리 AI가 결정하는 게 몇 프로가 맞는다는 거예요. 80%가 맞는다는 거잖아. 1달러 따고 그 다음 거래하면 또 80%로 1달러 딸 수 있기 때문에 1달러로 자르는 거예요. 그 다음 거래 또 진입하면 1달러 벌고 자르는 겁니다. 그 안에 있을 리스크, 위험성을 전혀 배제시키는 거예요. 1달러 따는 그 그래프상의 그 간격은 이만큼이잖아요. 100달러 따려면 이만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 안에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는 거잖아요.
1달러는 변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오버나이트 하지 않고 하루에 2시간에서 3시간 동안 하루에 2%를 따고 나오는 겁니다. AI가. 자, 우리 AI로 9개월째 지금 하고 있는데 수익률이 45%, 승률이 81%. 승률 81% 나오는 건 여러분들 보실 수 있죠? 뭐에서 볼 수 있어요? 메타포. 매일 보세요. 우리 회사가 하고 있는 주 종목이 뭐예요? 금. 거래를 10번 하면 8번은 금을 합니다. 2번은 우리 그 트레이딩하는 시장의 확장성 갖기 위해서 금, 은, 동, 구리, 그 다음에 원유까지. 자, 내년 1월 1일부터는 뭐 진출해요? 거의 FX. 내년 1월 1일부터는 내년 1월 1일부터는 아레나 안 합니다. 우리 회사의 선물사를 통해서 FX까지 진출을 합니다. 그러면 FX에 대한 학습을 지금 시키고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시키고 있죠. 지금. FX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데이터화해서 학습을 시키고 있는 거죠. 우리 AI가 내년 1월 1일부터는 FX에 진출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게 회사가 하는 얘기면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회사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니까. 객관적으로 검증된 데이터를 볼 수가 있어요. 자, myfxbook.com이라고 하는 이 회사는 매우 선물하는 회사들한테 중요한 회사예요. 이거 뭐냐면 영어 시험의 토익 같은 기관입니다. 우리가 내 영어의 실력을 누구한테 입증시키기 위해서 토익 시험이라는 걸 보잖아요. 그러면 지원서 넣을 때 내 토익 점수 집어넣으면 아, 이 사람 영어 잘해 못해가 금방 판단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토익 같은 시험 제도가 있으니까 너무 간편하게 아, 이 사람 영어 실력을 그냥 판가름할 수 있잖아요. 어떤 선물회사가 선물을 그동안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판별해주는 회사가 myfxbook.com이에요. 이 안에 우리 회사의 거래가 900억 4년치가 다 실려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자, 우리 회사는 작년 며칠부터 AI로 바뀌었다고 그랬어요? 자, 작년 8월 1일부로 사람이 하던 트레이딩을 뭘로 바꿨어요? AI로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AI로 바꿨으니까 우리한테 돈을 투자받으려면 회사가 해오던 계정 속에가 돈을 집어넣으면 짬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계정을 틀 필요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뜬 게 알파야, 알파. 알파라고 하는 계정 140. 이거 누구 돈이에요? 회사 돈 넣고 계정 튼 거예요. 작년 8월 1일 날 회사 돈 넣고. 자, 그 다음에 뭐 있어요? 브라보. 140억. 세 번째 뭐예요? 찰리. 140억. 자, 요 세 계정을 신규로 텄어요. 신규로 튼 이유는 우리 돈을 여기다가 이렇게 투자 받으려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투자하는 돈들이 이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랜덤으로. 자, 내 돈이 여기 들어가 있을지 여기 들어가 있을지 여기 들어가 있을지 셋 중에 하나야. 그죠? 자, 본인이 계정이 여러 개가 있다면 하루 거래되는 걸 패턴을 보세요. 패턴이 내 10,000달러하고 30,000달러하고 똑같아. 그럼 둘 다 알파에 들어가 있는 거야. 뭔 얘기 아시죠? 자, 패턴이 달라. 그럼 알파에 있고 찰리나 브라보에 있는 거예요. 내 돈이. 내가 내 돈을 어디다 넣어주세요. 여기 선택할 수는 없어요. 랜덤으로 들어가는데 알파는 알파대로 패턴이 똑같습니다. 금액이 다르면 베팅하는 랍스만 틀려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 네 번째가 뭐냐면 이 회사가 3년 동안 거래했던 계정 있잖아요. 3년간 시스템 트레이딩 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AI를 바꿨죠. 이렇게 바꿨죠. 이렇게. 이 계정이 하나 있어요. 이 계정이. 자, 그리고 5번째 계정이 있는데 이게 회사 계정이에요. 회사 계정. 이건 우리한테 오픈을 안 했다가 이번에 우리한테 새로 오픈한 계정입니다. 지금 그 계정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계정을. 자, 이 계정은 7월 1일 날부터 거래를 했습니다. AI가 7월 1일 날부터. 작년 7월 1일 날부터. 여기는 140억. 회사가 넣었어요. 회사 돈 있으면 넣은 거죠. 여기는 700억을 넣었어. 700억. 회사 돈으로. 그게 작년 7월 1일부터 AI가 트레이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계정의 목적이 뭐냐? 우리 이번에 홍보 왔는데 발표한 거예요. 우리 프로모션 했죠? 10,000달러 하면 20,000달러로 인정해주고 50,000달러 하면 100,000달러 인정해서 지금 배당 주고 있잖아요. 그거 주려면 돈이 여기서 빼고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돈을 재원을 여기서 충당할 거고 앞으로 우리 회사에 대한 광고나 뭐 연예인들을 불러서 하는 뭐 어떤 연예 기획이나 이런 거 할 때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그 자금을 쓰기 위해서 700억을 넣고 지금 트레이딩을 하고 있어요. 자, 작년 7월 1일 날 몇 프로였냐? 44.96%. AI가 한 거예요. 8월 달 45.59%. 9월 달 45%.
10월달 45%, 11월달 45.7%, 12월달 45.91%, 이렇게 된 거예요. 작년에 돈 찾은 거 있어요, 없어요? 10원도 안 차고 계속 트레이딩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024년도 자 1월달 46.63%, 2월달 46.99%, 3월달 55.17%. 그러면 700억을 가지고 55% 수익을 냈다 그러면 계산이 나오죠. 근데 돈 딴 거를 계속 넣고 트레이딩 하는 거죠. 그잖아요. 돈 딴 걸 인출하는 게 아니라 계속 넣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이번에는 이제 인출해야 되잖아. 우리 돈 더블로 내주니까. 이해되셔요? 자, 이게 팩트를 한 마디 얘기해요. 이거 회사 거. 우리 거는 여기에 있는 거고, 지금 한 달에 44%, 45% 수익을 내서 우리한테 지금 배당을 주고 있는 거죠. 그죠? 지금 돈이 안 나오는 이유는 아레나에 묶여 있는 거예요. 아레나에 우리 돈 얼마 있는지 다 확인되는 거고, 회사 걱정 일도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우리가 작년 9월 달에 두바이를 갔다 왔습니다. 이 두바이 사막 체험하는 거예요. 사막 체험하는 건데, 이 두바이가 이제 그 인구가 한 1,000만 명 정도 돼요. 1,000만 명. 근데 가진 게 돈밖에 없잖아요. 두바이가. 세계적인 금융도시이고. 그래서 이제 이 사막 체험을 가는데, 우리로 말하면 SUV 차량 있죠. SUV 차량. 그 차량을 한 30대 동원해서 3명, 4명씩 타고 가는 거예요. 그 사막을 이렇게 체험하는 건데, 그 기사들이 전부 다 파키스탄 사람들이에요. 파키스탄. 왜냐면 인구가 1,000만 명이기 때문에 운전할 수 있는 국민이 없어요. 그러니까 운전은 전부 다 파키스탄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야. 뭔지 이제 아시죠? 그 1,000만 명이니까 운전할 수 있는 국민은 없는 거야. 운전을 안 시켜. 못하게. 뭔지 이제 아셔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무원이 있잖아, 공무원. 공무원인데 경찰 치안은 사람이 많아야 되잖아. 경찰 치안. 그 나라 국민들은 경찰을 못해. 하위직 분들은. 전부 다 말리라고 하는 그 인접 나라가 있어. 말리에 있는 국민들을 다 뽑아다가 경찰을 시킨 거야. 경찰. 그리고 자기 나라 국민들은 남자는 태어나면 5억 정도를 줘요.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5억 정도. 여자애는 한 3억 정도를 줘요. 3억 정도 주는데 5억을 받은 걸 나중에 의무 복무를 해야 돼. 6개월 동안. 우리가 이제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 가면 이제 막 중국 입국 수속을 해야 되잖아요. 아, 이 새끼들이 막 세워라 내워라 가라 하고 막 일하고 돌아다니는데 줄 막 서 있는데 뭐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상상도 못하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그게 의무 복무래요. 태어나서 5억 받은 거 6개월 정도 복무하는 거래. 월급이 안 나오니까 가든지 말든지 일하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나라는 고위직 공무원만 자기 나라 사람들이 할 수가 있어요. 하위직 공무원은 전부 다 말리에서 온 거야. 경찰은 다 말리고 운전기사, 택시기사 전부 다 파키스탄이고. 그 지금 1,000만 명은 그냥 누리면서 하는 거예요. 그 회사, 그 나라의 최고 고위직부터 시작해서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정부에서 다 보조를 해주는 거예요. 정부에서. 그리고 이제 그 두바이가 이제 부러운 건 딱 한 가지 있어요. 남자가 장가를 3번 갈 수 있대요. 그거 하나 빼고는 부러운 게 없더라고. 아유, 날씨도 덥고 3번 갈 수 있대. 이건 아랍에미레이트입니다. 그렇죠. 아랍에. 이제 거기는 이제 그 부족 7개 부족이 모여서 한 개 국가를 하고 있는 건데 사실상은 독립된 국가하고 똑같아요. 그 나라의 정부 수반도 거기고 모든 재정이 다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아랍에미레이트라고 하는 국가로 형성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냥 독립된 국가다 이렇게 보면 돼요. 예산이나 재정이나.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가가지고 사막 체험하고 본사 가서 그 금 구경하고 하여튼 재밌게 5일을 놀다 왔는데 지금 프로모션이 또 걸렸습니다. 지금 프로모션이. 그래서 20일까지죠. 3만 달러 하면 비자 카드 한 장, 여행권 한 장. 5만 달러 하면 비자 카드 한 장, 여행권 2장. 이렇게 해가지고 그 프로모션이 걸렸어요. 20일 넘어가면 5만 달러에 한 장입니다. 10만 달러에 2장이고. 그러니까 20일까지 여행권을 확보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이번에는 두바이에서 안 놀고 아부다비 은행에서 이제 아까 얘기했죠. 3명 딱 들어와서 영화 찍는 거죠 이제. 쫙 들어와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하고 이제 아부다비 갑니다. 아부다비 가서 이번엔 3박 5일이 아니고 5박 7일입니다. 5박 7일. 그리고 우리나라만 가는 게 아니라 일본 포함해서 10개국이 동시에 같이 갑니다. 그래서 인원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 한 계정에 여행권이 2장밖에 안 돼요. 제가 30만 달러를 했는데도 2장입니다. 여행권. 근데 거기다 한 이유는 비즈니스를 타고 가야 되겠더라고요. 갈 때.
11시간 이 비행기 타는데 너무 답답해. 가는 그 비행기가. 비즈니스 타려고 30만 달러 해서 그리고 제일 의심 많은 분 추천하세요. 추첨해서 투표해가지고 뽑아가지고 그분을 가서 보게 하겠습니다. 갔다 오셔서 그분이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 이거 떠들고 다녀야지. 자, 예를 들어서 그 은행에서 AVML 캐피탈이 맡기는 게 아니야. 응? 저쪽 회사가 맡기는 건데 가서 얘기해가지고 우리가 맡겼다고 해서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면 해줘 안 해줘? 그런 거 해주는 은행이 있어요? 그런 은행은 없어요. 예. 자, 여기 이제 그 두바이에 이거 이제 어디냐 몰랐더니 여기는 바다래. 여기 육지네, 그죠? 우리 본사가 있는 데가 여기. 그리고 이건 인공섬이에요, 인공섬. 여기는 별장입니다. 요거 한 칸에 여기 별장이 수백 채가 있어요. 여기 별장이 수백 채씩 있어요. 우리쪽으로 100억, 200대를 헛가하는 그런 별장이에요. 그래서 헐리우드 대배우들, 그 다음에 영국의 프리미어리그 축구 선수들 이런 선수들이 와서 두바이 가야겠다. 하는 곳이에요. 두바이 거기서 갔다 가볼 수 있는 와야겠어. 거고요. 자, 우리 본사 에벨 인터내셔널 여기 간판이 있죠, 이게 1508로 가보시면 됩니다. 저 가본다고 진짜 저 주소 불러달라는 사람 있었죠? 네. 가보셨을 거예요. 자, 이게 우리가 처음에 가서 이제 이렇게 본 거고, 자, 은행에서 근교 50개 갔다가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증서하고. 그러니까 우리 다 볼 수 있었죠? 자, 우리 홍콩을 갔다 왔어요. 지난달에 홍콩은 왜 갔어요? AI 트레이딩 센터가 있으니까 우리 그 보러 간 거잖아요. AI가 트레이딩하는 이 장소를 오픈한 전 세계 유일한 회사가 우리 회사입니다. 다른 회사는 하나도 오픈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AI가 없기 때문에. 말로는 있다고 하지만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여줄 게 없잖아. 그렇게 못하는 겁니다. 자, 우리 AVML 인터내셔널의 목표는 금융 플랫폼을 2년 안에 완성시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현재 인간이 하고 있는 금융 활동을 AI로 바꿔서 이 플랫폼 속에 20가지를 집어넣는데 시간은 2년, 인프라는 2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거다. 20만 명이 완성되고 나서 200만 명 되는 건 일순간에 됩니다. 그죠? 그때는. 그래서 우리가 마중물 역할을 하는 인프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우리 회사는 로드맵이 나와 있는데 이거를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이거대로 그대로 진행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회사는 이런 로드맵을 발표해놓고 연기하고 뭐하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금 없이 계획만 있기 때문에. 자금이 없으면 이행을 못하는 거잖아요. 저희 회사는 한치의 오차 없이 진행을 하고 있다. 금년 3, 4분기에 스포츠 베팅이라고 해서 유럽 시장을 진출하죠. 그죠? 4, 4분기에 북미 시장을 진출합니다. 북미 시장을 진출하는 그 찰나에 우리 마케팅 속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스포츠 베팅이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내년도에는 FX를 우리가 시작을 한다. 선물사를 또 오픈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우리가 트레이딩하고 있는 이 상대 회사가 아레나 트레이딩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 아레나 트레이딩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분들은 본질을 못 보는 거야. 자, 내가 주식을 하고 싶은데 삼성전자를 사고 싶어. 그러니까 꼭 저 대우증권에서 계정을 떼야 되는 거 아니죠? 삼성증권 가야 됩니까? 우리 집 앞에 있는 유아증권, 유안타증권 가도 상관이 없죠? 내가 주식 투자하는데 상관이 없잖아요. 자, 우리 회사가 작년 5월 달에 호주에 있는 회사들 다수의 선물사로부터 이 입찰을 받았어요. 우리가 이런 트레이딩을 할 건데 여러분들 수수료 얼마 해줄 거냐? 그러니까 입찰을 해서 최고 싸게 부르는 회사가 아레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레나를 초이스해서 2년간 쓰려고 하는 거, 우리 회사 만들어지기 전까지. 이 회사를 선택한 이유는 뭐예요? 수수료를 싸게 받는다고 하니까 쓴 거예요. 호주 회사고. 자, 호주 회사를 선택하는 이유는 호주의 금융감독원, 아식이라고 하는데, 호주의 금융감독원이 가장 까다롭게 회사를 검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해가지고 그거 집어넣고 돈을 땄는데 회사가 돈을 못 준다, 이런 문제가 생기면 안 되죠. 그런 문제 절대 생기지 않을 회사가 호주 회사예요. 그러니까 호주 회사를 우리가 선택을 한 거예요. 선택을 했는데 우리가 지금 메타포 계정이 다 나왔죠. 우리는 회사에다 돈을 투자하면 회사가 우리 계정을 만들어서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잖아요. 메타포 계정이 있으려면 KYC 신청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KYC 신청 해준 적이 없잖아요, 애들한테. 그거 당연한 겁니다, 지금. 근데 하는 절차가 우리가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서 캔슬이 많이 되다 보니까 지금 혼란스러운 거잖아요. 근데 대전에 지금 이제 한 5분 정도 됐으니까 다음 주부터는 속도 있게 나갈 거예요. KYC 신청이 안 되면 아레나에서 지금 원천적으로 안 돼요. 회사가 안 해주는 게 아니라 원천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참고 그 KYC 신청하는 거
함께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투자를 1,000달러부터 투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년 6월달부터는 1,000달러 투자는 없어질 예정입니다. 10,000달러부터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1,000달러부터 9,999달러까지는 하루에 0.5%, 한 달에 15%, 토요일, 일요일도 줍니다. 자, 10,000달러는 하루 0.9%, 한 달에 19.8%, 30,000달러는 1.0%, 한 달에 22%, 100,000달러는 1.1%, 한 달에 24.2%의 데일리를 지급하고 있는데 지급률은 300%입니다. 300%. 내가 투자한 돈의 3배가 되면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말씀드릴게요. 자, 만불 투자하신 분은 하루에 0.9%, 10.8% 나옵니다. 원금 나오는데 15.15개월. 3만불 투자하신 분은 하루에 1%, 월 22%. 원금 3배수 나오니까 13.63개월. 10만 달러 하신 분은 12.39개월이에요. 자, 우리가 10,000달러든 30,000이든 100,000이든 선택할 거 아니에요. 내 재정 형편에 따라서. 자, 10만 달러를 했다. 3개월을 무조건 찾습니다. 3개월을 찾으면 원금 나옵니다. 3개월 찾으면 4개월째부터 내 형편에 맞게 20%를 쓰고 80%를 감거나 30%를 쓰고 70%를 감거나 본인이 선택하시면 돼요. 저는 3대7 정도 하시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내 소득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원금 찾고 3개월 내리 찾으세요. 무조건. 자, 3만 달러 하셨다. 4개월 내리 찾으세요. 4개월 10,000달러 하셨다. 5개월 내리 찾으시기 바랍니다. 원금 찾아야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발을 뻗습니다. 안심이 돼. 발이 안 뻗어져요. 원금 안 찾으면 돼요. 발이 안 뻗어도 잡고 싶어도 잘때 뻗고 싶어도 그러니까 3개월, 4개월, 5개월 내리 찾아요. 그리고 나머지 플러스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7대3 정도 또는 2대8 정도 하시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소득이 증가됩니다. 자, 그래서 내가 이거를 매출을 하고 출금하는 방법만 내가 터득하면 나 혼자 사업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회사는 이 전산을 이용해서 내가 투자하고 내가 찾으면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뭐 부탁하고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 방법만 터득하시면 부자 되는 거는 내년 말까지 다 부자 될 수 있어요. 그럼 출금하면 내가 최소한 시드가 3만 달러다. 한번 계산해 보세요. 한번 3만 달러. 원금 찾고 나머지 7대3으로 계산해 보시면 내년에 연말이면 10억 됩니다. 내년 연말이 10억 돼요. 계산해 보시라고. 복봉리가 그렇게 큰 거니까. 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우리 회사가 369라고 하면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하다가 끝나. 그지? 네. 옛날에는 3개월, 6개월, 9개월 했죠? 지금은 3주, 6주, 9주예요. 지금은 3일, 6일, 9일이에요. 네. 새로운 369. 그러니까 그런 데 가서 강의 듣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30년 해오면서 진짜 수익을 내서 돈 벌어준 회사는 지금까지 2개밖에 없을 테니까. 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자, 이제 우리 회사에 정말 강력한 비전이 비자카드입니다. 비자카드. 자, 비자카드는 대한민국의 금융법에 제어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금융법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국제 질서 속에 금융 질서 속에 비자카드는 자리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250개 나라의 국가에서 다 인정한 거예요. 250개국의 1금융권하고 결제 플랫폼이 만들어진 회사가 비자카드예요. 이 비자카드가 우리 회사 전산하고 자기들 비용 들여서 연동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자카드를 지금 발급을 다 해줄 건데 우선순위라는 게 있잖아요. 한 번에 다는 못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프로모션 참여하는 10,000달러 하신 분 먼저 주겠다는 거예요. 그 전에 1차, 2차, 3차 신청했죠. 받는 거죠. 이번에 먼저. 그죠? 그러면 이제 나머지 분들은 나중에 다 받는 거예요. 10,000달러 이상 하신 분들은. 전체를 다 해줄 거니까. 자, 그럼 비자카드를 받으면 어떤 혜택이 있냐면 금년 12월 말까지 우리가 인출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바이낸스로 출금시켜서 빗성으로 보내서 현금하는데 뭐 금방 하잖아요. 그죠? 수수료 거의 없이. 근데 내년부터는 상황이 달라져요. 바이낸스로 출금시켜서 빗성으로 옮겨가지고 팔아서 뽑을 때 30% 잘리고 나옵니다. 내가 1억을 출금했어. 7천만 원만 나와. 그럼 3천만 원 어디 가는 거예요? 국고로 들어가는 거죠. 과세가 되는 거예요. 내년부터. 지금 전 세계 OECD 국가 다 과세가 거의 다 됐어요. 다. 우리나라만 안 됐어요. 근데 인형을 연장한다 안 한다 하는데 저는 연장이 안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만 2년 더 연장한다는 거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죠? 코인이 이렇게 많이 거래하는데. 그러니까 과세가 되면 30%. 7월 올해 7월부터.
올해 7월부터인가요? 네. 30%? 자, 그럼 지금 현재 1,000만 원 넘게 버시는 분들 한 달에 300만 원씩 세금 내야 돼. 그죠? 이거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비자 카드를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됩니다. 자, 비자 카드를 유기명으로 내가 발급을 받고, 물론 KYC 인증이 돼야 되죠. 발급받고 내 계정에 내 비자 카드의 주소를 갖다 붙이면 출금하면 비자 카드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한국에서 찾으면 원화로 나오고, 일본 가면 엔화로 나오고, 중국 가면 인민폐로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비자 카드가 그건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비자 카드가 만들어 놓은 결제 시스템에 우리가 편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나가 편성하면 돈 하나도 안 내게요? 안 해줘, 얘들이. 현찰을 회사는. 우리 회사 정도 되니까 해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것만 보셔도 우리 ABML이 얼마나 위상이 대단한지 아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자 카드를 이번에 여행 티켓도 받으시고 한 장씩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코드가 3개일 수도 있고 5개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비자 카드를 3장까지 발급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스터 카드가 이제 들어오면 또 3장까지. 그래서 계정 수를 이제 많이 늘리지 마세요. 최대 3개 이상 늘리지 마세요. 3개 이상. 저도 지금 계정이 많아서 그냥 일부 계정은 찾는 걸로 300% 찾고 끝내려고 하는 거예요. 비자 카드를 다 연동을 못 시키는 거예요. 연동을 못 시키니까 비자 카드를 3장까지 발급받을 수 있으니까 신규로 하시는 분은 계정을 3개 이내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비자 카드 기회니까 꼭 발급 받으시고요. 요거는 비자 카드로 출금시키면 요거를 이렇게 전환시키는 이 전산이 비자 카드가 우리한테 만들어 준 거예요. 요거 하는 것도 우리가 배워야 되겠죠. 배우는데 1분 걸려요. 1분. 1분. 그럼 요거 배워가지고 하면 되는 거예요. 출금하고 하는 거. 그러니까 제가 입금하고 출금하고 신규 회원 가입시키고 그거만 배우면 된다 그랬잖아. 나 혼자 사업하는 거잖아. 그죠? 요게 그 전산이에요. 자, 요거 이제 돈 찾는 건데 여러분 많이 보셨죠? 우리 CD기에 가면 돈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슬라이드가 끝났대요. 강의가 끝났습니다. 자, 지방에서 오신 분들은 이 강의